안녕하세요. 리플 읽어주는 리플 부부 남편 미스터 리플입니다. 오늘 미스터 리플의 리플 이야기인데요. 오늘 주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RWA라고 하는 게 일반 암호화폐에 비해서는 그렇게 대중적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달러 스타블 코인 얘기 많이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은 RWA 견에선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RWA라고 하는 것의 시장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미 만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지니어스 법안에 의하면 채권 담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채권을 사라 1대1로. 그런데 이제 이 RWA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겠죠. 특정 암호화폐 혹은 토큰, 이제 암호화폐와 토큰의 차이도 있다 설명드릴 텐데 암호화폐가 됐건 토큰이 됐건 반드시 미국 채권만 담보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패턴 자체가 국가에 의해서 승인된 후에 더욱더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RWA 시장이 대단히 큰 추진력을 얻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3년 5년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보다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미 크고. 그래서 요 RWA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알트코인, 밈코인들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인데, 좀 더 깊게 보면은 사실은 부의 기회는 RWA 시장에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WA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FI와 DeFi를 구별해야 돼요. 뭐 이미 구별하신 분들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된 다음에 RWA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FI는 뭐냐면 Centralized Finance죠. 그래서 중앙 집중식 금융.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에 있는 소비자가 있죠. 금융 소비자. 금융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나 혹은 너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권위적이고 합법적인 3자가 껴요. 그게 뭐겠어요?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와 너는 그냥 소비자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Centralized Finance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금융. 그러니까 중앙은 뭐다?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나와 너는 그냥 소비자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법에 의거한 중앙 집권적인 간섭과 관리를 한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되게 중앙 집중식.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인류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금융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그 블록체인을 돌리는 비용을 내야 하는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좀 이상한, 그전과는 다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DeFi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DeFi라고 하죠. DeFi. 그러니까 D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 이건 뭐냐면 권위적이고 합법적인 제3자 금융기관 중심이 아니고 나와 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이나 2인칭이에요. 3인칭이 아니고 나와 너가 중심인 분산형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를 위에서 지배하는 그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합니다. 중앙에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Nothing이에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나와 너가 그냥 중심이에요. 나랑 너만 있는 거예요. 1인칭과 2인칭만 있는 겁니다. 3자 혹은 중개인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에는 중개인이나 3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 너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 되니까 이 블록체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블록체인을 운영할 수 있는 가스비와 거버넌스, 관리 비용을 낼 수 있는 암호화폐가 채굴돼야 돼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노드라고 하죠. 컴퓨터들이 막 있어야 이 블록체인이 굴러가겠죠. 그럼 이 블록체인을 굴러가기 위해서 그 컴퓨터 설치하고 이런 노드들, 슈퍼노드들이 왜 있겠어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보답이 있잖아요. 그 채굴이나 이런 걸 하면. 근데 이 채굴하는 게 단순히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보안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블록체인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어쨌든 블록체인은 3자, 너와 나를 관리하는 3자나 중개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냥 블록체인이 너와 나를 맺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를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탈중앙화돼 있고 분산된 너와
나와 중심의 경제다, 금융이다. 이거는 이전의 경제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비용, 시간, 경계의 장벽이 없어져요.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RWA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CFI와 DeFi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DeFi, 탈중앙화 금융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DeFi 그러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이 개념을 보세요. 아까 그랬죠. 금융기관이 없다고. 블록체인에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은행, 거래소, 증권사 다 없어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나와 너만 있어요. 블록체인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가 나와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안에서 금융기관이 돼요. DeFi 이전에 CFI 중앙화 금융, 기존의 금융에서는 뭐가 금융기관이었어요? 은행이나 거래소, 증권사가 금융기관이었죠.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이 됩니다. 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은행이 되고 증권사가 되고 거래소가 돼서 DeFi 안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금융활동을 해요. 그 금융활동에 여러 가지 세세한 것도 많은데 가장 많이들 하는 대중적인 금융활동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실제로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스테이킹이에요. 돈을 걸다 스테이킹. 스테이킹 한다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에 내가 가진 크립토를 암호화폐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블록체인이 내가 스테이킹 시킨 내 암호화폐 크립토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요. 그러면서 약속한 수익을 이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한 2에서 15% 정도예요. 이자가. 그래도 일반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어쨌든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EX가 뭡니까? 자기 정보, 개인 정보를 해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나라 업비트나 이런데 빗썸이나 외국에는 OKX, 뭐 바이낸스 이런 데 있죠. 이런 게 CX고 DX는 뭐예요? 내 개인 정보를 안 줘도 되는 탈중앙화 거래소. 완전히 100% 블록체인으로만 돼 있는데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가보면 다 서비스 있어요. 여러분들 업비트에도 있고 빗썸에도 있고 외국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다 가보면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플 earn이라고 이나 스테이킹이 다 똑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코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갖고만 있지 마시고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웃다가 울다가 이러지만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블록체인 내에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테더 있죠. 저는 카드 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 카드 대금 통장 뭐 신한은행 이런 데다 안 놔두고요. 99%다 그걸로 테더 사놔요. 그리고 테더를 스테이킹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게 5.8% 받아요. 그럼 카드 대금 내는 거 그래 묶여서 대금일 기다리면서 여기에 묶여두는 것보다 그게 크진 않다 해도 5.8% 놓는 게 좋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경우에는 USDC 같은 경우에는 달러라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가격이 원금 보장되면서 스테이킹 하는데 또 하나 내가 은행이 돼서 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도 이거 하기도 하고 뺐다가 했다 뺐다 합니다. 파밍, 리커더드 풀이에요. 이자 농사, 유동성 풀. 이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립토를 블록체인에서 일종의 유동성,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블록체인이 크립토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한 풀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기 돈으로 다 살 수 없잖아요. 거래하는 모든 크립토를 암호화폐를 다 사다가 매도 매수하는 사람한테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는 그래도. 그래서 거기에 야, 내 거 갖고 유동성을 네가 활용해. 그래서 거기다 내 거를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밍이나 리커더티 풀이라고 합니다. 활용하게 한 다음에 거래 수수료 일부를 보상받는 건데 이거는요. 대략 이것도 2%에서 한 5,000% 돼요. 영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베이비도지 거 갖고 이렇게 쌍으로 하는 거 페어 5,000%짜리 해갖고 제가 그때 한 달은 안 되는데 20일 정도 했을 때 2배 벌었어요. 200%. 그리고 저는 빠졌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를 잘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아베. 이 아베라고 하는 애들이 블록체인에서 대출 프로토콜로 제일 센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네 아베도 암호화폐 차원에서 투자하는 거 좋다고 얘네들 파밍 리커더티 잘합니다. 아주 안전스럽게 잘하고 유니스왑 워낙 유명한 탈중앙화 거래소죠. 그 다음에 수시스왑.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해요. 팬케이크 스왑. 이런 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파밍이나 리커더드 풀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팬케이크 스왑을 아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팬케이크 스왑에 왔어요. 여기 제가 언입니다. 팜 리커더티 여기 있죠. 저는 여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연 이율로 봤을 때 내림차순이고 오른차순으로 할게요. 이게 연이자예요. 자, 연이자가 3,409.42%라고요. 여기는 지금 4,000%대예요. 여기 보세요.
4,000%대, 3,000%대. 이게 연환산입니다. 연환산. 그 다음에 3,000%대. 예.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구매하든지 해서 이거를 쌍으로 묶어서 여기다가 예치하는 거예요. 예치하면 지금 현재 연이자 기준으로 3,400%가 나온다 이거예요. 월 기준으로 몇 프로입니까? 한 280%죠. 그러면 월 기준으로 280%면 하루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9%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사람들이 보상을 나눠 갖다가 참여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보상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자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만 맡겨도 한 9%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이. 보름 맡기면 지금 수익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30%. 배가 넘어요. 이런 게 바로 팜 앤 리코더티 풀이에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금융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수익을 많이 보는 거죠. 내 암호화폐가 가격이 비싸냐 싸냐 차원이 아니고 그냥 탈중앙화 금융, 내가 은행이 돼서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8, 9% 수익을 낸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3,400%, 4,000%. 막 이렇게 나고 있잖아. 이게 바로 리커더드 풀 파밍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도 대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출, 론. 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주식담보대출 받듯이 오프라인에서 혹은 대출을 받아서 크립토를 얻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은행이 되어서 내가 증권사가 되어서 내 암호화폐를 대출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자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가 말씀드린 아베 아주 유명하죠. 컴파운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플랫폼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지만 RWA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메이커다오, 비너스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서 평가를 해보시고 뭐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제가 안내해드린 곳은 자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금융기관이 되는 거다.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들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딱 개념이 잡혔을 때 그 다음에 RW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RWA가 뭐냐? 실물자산 디파이인데 자 보세요. 리얼 월드 어셋입니다. 실물자산 토큰이에요. 여긴 토큰이라는 자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의역해야 됩니다. 실제 세계 자산,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What?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혹은 자산적 대상을 토큰화하는 거고요. 왜 하느냐? 블록체인에서 그 토큰화한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금융화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RWA예요. 그 다음에 RWA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잡을 수 있으니까. 현재는 RWA 시장, 즉 현실에 있는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이 시장의 주력으로 쓰이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에요. 여러분들 웃긴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현재는 한 50%가 이더리움이죠. RWA 시장의 주력 블록체인도 이더리움이다. 그 다음이 솔라나, 스텔라가 2위군이에요. 폴리곤은 조금 작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웃긴 게 요 순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동하는 블록체인 점유율이랑도 또 똑같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더리움이 1위고 솔라나가 2위잖아요. 근데 RWA 시장에서도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 1, 솔라나가 2. 그래서 이미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격 눌리는 거나 변동장을 잘 보시면서 여전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매력적이다. 많이 오를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3년 안에 10배 늘 거고 RWA는 3년 안에 20배, 30배가 는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애들이 무슨 블록체인을 쓸 거예요? 이거 쓸 텐데 어떻게 안 비싸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침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싼데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고 좀 조정장 오고 눌릴 때 적절히 들어가면 여전히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데 최근 미국에서 미국 국채를 RWA로 발행을 해요.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이거는 제가 따로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ERC20, ERC71, ERC115로 이 세 가지 종류로 발행을 해요. 이건 뭐냐면 ERC20은 단기 채권, ERC71은 뭐 3년, 5년짜리, ERC115는 10년짜리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ERC는 토큰끼리 교환이 되고 ERC721은 토큰끼리 교환이 안 되고 ERC115는 지네들끼리는 교환이 되는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 국채를 RWA로 발행하는 요 시장이 지금 현재 RWA 시장을 추동하고 있다,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잘 지켜봐 주세요.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커질 거 아니야. 시장이 막 발행하는 회사 많아지고 지금은 25개 정도 되는데 막 200개, 300개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미국 국채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국채를 꼭 살 필요가 있어요? 이거 사면 되잖아요. 이거 RWA로 돼 있는 미국 국채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미국 국채 RW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러면 그 암호화폐 얼마나 상승하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준으로 RWA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4년 1월에 6조 달러나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24조 달러, 무려 400%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지금 현재 작년 2024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 정도 되냐면 2,700억 달러예요. 3년 후에 재무장관 베센트가 얘기하는 게 3년 후에 하는 2조 달러 될 거래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이것도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지금 RWA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6조 달러 정도 되고 상반기에 4배 정도가 늘어서 24조 달러 정도 성장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전에 전 세계 GDP의 30%를 예상해요. 예, 30%.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가 한 114조 정도? 이렇게 대충 120조 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30% 잡았을 때 어때요? 36조. 이 정도로 커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많이 막 얘기들이 많은데 구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로 봤을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 우리를 돈 벌게 해주는 시장으로는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발행사가 되지 않는 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스테이블한 안정화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으로는 우리가 사도 그걸로 투자해서 막 진짜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구조적인 어떤 하나의 구조로서 암호화폐의 구조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거고 시장으로서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시장으로서 뭐가 중요하다? 이 RWA 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투자를 더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100% 믿으니까요. 일단은 들으세요. 한번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나 종목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자 갑시다. 자 그러면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중간 단계는 뛰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걸 가지고 한번 중간중간 자신들이 각자 다르니까 이해관계가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좀 요걸 토대로 해서 좀 찾아보시고요. 중요한 건 RW 시장의 수혜주들이요. 첫째, 온도 파이낸스. 압도적입니다.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하고요. 자,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게 미 국채 토큰. 미 국채를 토큰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USG를 지금 현재 요 국채 토큰 시총 규모가 4억 달러나 돼요, 벌써.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이 재밌는 게 미 국채의 수익률을 토큰화했어요. 국채를 토큰화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토큰화했습니다. 이게 USDY인데 이거는 시총이 무려 6억 달러나 돼요. 그래서 사실 얘네는 RWA 시장의 비트코인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온두라고 하기도 하고 온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온도 파이낸스. 그 다음에 블랙락 아시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락은 지금 RWA에 미쳐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그 뭐랄까 담보물로 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거고 실제로는 RWA 시장에 블랙락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 국채 토큰 비들을 조성을 했어요. 이게 지금 9.3억 달러. 여기 좀 잘못 썼네요. 9.3억 달러입니다. 예. 규모가 여기는 이제 합치면 10억 달러고 거의 그만해져 비들. 이것도 아주 얘네는 원래부터는 얘네는 인기가 조금 없다가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져서 막 확장되고 있어요. 막 100% 이렇게 이 시총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체인링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완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죠. 체인링크. 업비트에도 상장돼 있어요. 물론 온도 파이낸스도 그러지만 얘네는 왜 중요하냐면요. 오프체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데이터와 블록체인에 있는 스마트 계약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주는 그런 오라클 쪽 계통의 오라클 계열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RWA 하려면 오프라인에 있는 그 어떤 내용과 스마트 계약을 이렇게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RWA 시장이 크면서 얘네가 더 클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산과 블록체인 계약과의 차이 해소의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체인링크,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다 막 그렇게 가벼운 민코인처럼 그렇게 가벼운 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묵직하게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펌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이커라는 데도 얘네는 뭐냐면 실물 자산 소유권과 이게 다 분야마다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선수들이 실물 자산 소유권 있죠. 소유권 이거를 블록체인 세계로 연결시켜줘.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부분 소유권, 자산의 소유권, 이런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거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기술이 거의 독보적이다. 그래서 가령 포켓몬 카드를 토큰화하고 생태내계에서 금융 서비스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얘가 회사에서 소개한 이게 얘인데 저는 이게 더 어렵던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실에 존재하는 소유권, 법적 소유권을 블록체인 세계의 언어로 최적화되게 번역해서 블록체인이 오프라인의 소유권을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지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메이커. 그래서 얘네들도 RWA 시장이 커지면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각광을 받다가 요즘 약간 뜸한데 결국에는 RWA 시장이 그런 정도 규모로 큰다고 했을 때 얘네들도 다시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은 물리적 미술품, 예술품 이런 거를 온체인에서 토큰하는데 아주 그냥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소유권도 온체인 여기 블록체인에서 온체인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이 얘네들은 아주 좋아서 어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시장에 내놓고 토큰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술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 수준의 기술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몇 개 게 있지만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서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지만 시장은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앞으로 RWA 시장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을 때 그럼 내가 어느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인가 많아요. 수십 가지인데 적어도 요 중에 몇 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 중에 몇 개요. 요 중에 몇 개 하나를 하시건 5개를 돈 많으시면 다 하시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위에 소중한 친구들 진짜 믿을 수 있고 걔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만 알려주세요. 요거 RWA 시장이 이런 건데 너도 한번 공부해봐.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인데 여기가 진짜 수혜주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몇 년 이렇게 보면서 좀 눌리고 가격 조정이 올 때 좀 들어가고 적립 시기로라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RWA 시장의 대상이 될 것들을 보면은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 RWA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RWA로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캐릭터를 RWA로 만들어서 토큰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자, 보자고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자산들, 자, 채권, 미국 채권 중심으로 하고 있죠. 대출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자도, 예금이나 이자 이런 것도 지금 RWA로 이미 하고, 시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죠? 부동산. 이거는 우리나라도 시작했어요. 그 어딥니까? 경매 시장인데 경매 회사인데, 그 경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경매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 중에서 좀 부실 채권을 토큰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판대요. 오늘 한번 신문 찾아보십시오. 그게 경매마당인가 그 회사인데 이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그다음에 예술 작품들 뭐 이런 모나리자 뭐 이런 거 비싼 것들 이런 것들도 토큰으로 이미 만들고 있고 골동품들도 이미 만들고 있고 지적재산권 이미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현재 진행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각 나라나 어떤 기업들이 진행 계획 그러니까 토큰화 RWA로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는 자산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 주식. 특히 이게 우리나라도 STO 그래서 이제 그 토큰 증권 식으로 지금 이미 이제 추진 중에 있고 미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조차도 이제 주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토큰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자 보십시오. 은행이 하는 일. 자 보세요. 은행이 하는 일. 증권사가 하는 일. 거래소가 하는 일. 다 누가 한다? 블록체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RWA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을 다 블록체인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RWA 시장이 되게 무서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예,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행 중인 게 여기 부동산은 있었는데 그냥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권.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는 넘기지 않는데 내가 월세를 얼마 받는다. 이거를 토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투자하게. 예, 요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원자재, 뭐 알루미늄, 뭐 금도 포함돼서 알루미늄, 은, 막 구리, 니켈 이런 거를 이제 토큰화 하는 작업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량들. 예, 미국의 소, 뭐 쌀, 사과 이런 거를 토큰으로 만드는 작업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도 RWA로 지금 토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AI는 전기료와 그 다음에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예. 물론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데이터죠. 그래서 미국이 데이터를 자 보십시오. 구글이니 뭐니 이런 걸로 플랫폼 데이터가 다 미국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네이버나 카카오 있죠. 플랫폼이. 유럽 애들은 다 100% 구글 써요. 그러니까 유럽은 한계가 있다고요.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AI 개발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조차도 토큰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랜드 캐년 등의 관광지도 토큰으로 만들어서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말만 하면 다 된다고 할까? 물론 이게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기획 단계에서는 RWA로 토큰화 못할 게 전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나나 여러분들의 인생 혹은 미래 그 다음에 나의 노동 의지까지도 RWA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내년부터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식으로 계획과 이러이러한 식의 예상 월급을 가지고 일할 건데 요거를 내가 토큰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미리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RWA 시장의 대상들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대상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XR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XRP 같은 경우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최고 수혜주입니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완전히 이번 알트 불장의 3대 주였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융기관형 블록체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될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텔라도 물론 이제 잘 하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스텔라는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이 물론 스텔라도 좋은 블록체인이지만 XRP의 하수다 그 아래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고요.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법적 리스크 잔존하고 있어요. 토레스 판사가 예전에 했던 그 벌금에 대한 아직 확정 판결 혹은 수정이나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잔존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거의 95% 이상 될 거지만 ETF 승인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근데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강점
알트코인 중에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 이런 평가를 받는 거에 비하면 디파이 생태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리플 그 회사 차원에서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이낸스, 레비니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XRP가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감싸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전면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XRP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좀 눌리던데, 좀 눌릴 때 가격을 봐서 하락 조정할 때, 눌릴 때나 하락 조정할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추천드리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요 내용을 같이 공유했던 분들,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은 성의를 가지고 향후에도 추가 확인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기 지금 소개 받으셨으니까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